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한 컴파일러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의 논리적인 구조,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관련돼서 여러분들 챕터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파일러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아주 간단한 컴파일러의 예를 통해서 컴파일러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컴파일러를 구현하려고 보니까 컴파일러의 물리적 구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컴파일러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면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번역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논리적인 구조 이렇게 해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 요것도 지금 컴파일러 논리적인 구조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다. 뭐 예를 들면 I'm a boy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 문장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쪼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I 하고 am, a, 그다음에 boy 이렇게 다 쪼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검사해서 쪼개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의 5대 요소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제대로 된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확인하고 그 문장에 대해서 이제 한글 문법에 맞게끔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관사도 이렇게 있죠. boy라고 했으니까 여러 그 남자 아이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년이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소년이 보면은 여러 소년 중에 하나인 소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의미를 영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나는 한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이거를 하려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각각의 문장의 단어들을 추출해내고 그다음에 그 단어들로부터 의미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들이 이제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한글 문법에서도 각각 대응되는 단어들 그다음에 문법들에 맞춰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네요. 지금 보면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I am a boy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아내는데 이것을 어휘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들로 매핑을 시키는 것. 이게 이제 구문 분석, 신텍스죠. 그래서 그걸 분석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문법에 맞게끔 이쪽 원래 가지고 있는 문장의 그 뜻을 그대로 한글 문장으로 옮겨놔야 되니까 한글 문법으로 옮겨나는 것을 이제 의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글 단어 중에서 알맞은 단어로 번역해 가지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나는 소년인데 여러 소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소년 중에 하나다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한 소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 한 소년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코드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파일러도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할 때 보면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 문장이 올바른 영어 문장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영어 문장인데 이 올바른 영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맞고 의미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컴파일러에서 실제 실습을 하려는 것도 C 언어, 네, 아주 타입이 하나만 있는, 정확하게는 두 개죠. 두 개만 있는 C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주어진 문장이 어떠한 단어들, 우리 이 단어들을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큰을 사용해서 토큰을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토큰이 사용되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어휘 분석입니다. 자, 우리 토큰 이렇게 이야기하면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if문, else문, 뭐 while, for문 일단 등등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한글로 이야기하자면 예약어죠. 예약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키워드 말고도 이제 토큰으로 할 수 있는 게 키워드로 토큰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것들이죠. 아이덴티파이어죠. 아이덴티파이어. 자, 이 식별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파이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수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함수도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아이덴티파이어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는 심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심볼들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컬리브레이시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주석 그 다음에 요런 주석도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토큰들을 전부 다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어 문장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어디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문법이 맞는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 그 주석 이렇게 보면은 멀티플 주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슬래시 스타가 오면 스타 슬래시가 와야지만 문법 주석이 끝나는 것이죠. 이 문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법들이 맞는지 검사를 하는데 이게 구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검사하는 거, 의미 분석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의미 분석에 있어서는 타입 체킹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미 분석으로 해서 생성된 코드 실행 시간 줄이거나 메모리 장소를 이렇게 줄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 기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것. 이게 이제 컴파일러의 논리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 구조에 대한 견해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합성하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런 다음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즘 최신의 이제 컴파일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것들, 요 견해 전단부와 후단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유명한 LLVM 클랭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기계 독립적인 LLVM 클랭을 사용해서 프론트엔드로 기계 독립적인 코드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LLVM을 사용해 가지고 그 기계 독립적인 코드들을 기계 종속적인 부분으로 이제 매핑을 시켜서 링킹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단부 프론트엔드에서 어휘 분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의미 분석한 다음에 중간 코드 머신 인디펜던트 일반적으로 머신 인디펜던트한 기계 독립적인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백엔드에서 코드 최적화를 하고 코드 생성, 코드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실습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단부에서 어휘 분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의미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 최적화는 하지 않을 거고요. 중간 코드도 생성하지 않을 거고요. 코드 생성을 하는데
원래 이 코드도 항상 이게 두 가지죠.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중간 코드 생성을 이제 그 어셈블리, 네, 리 언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제척을 한 다음에 이 코드 생성할 때 기계어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딱 요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녹색으로 해보죠. 자, 이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셈블리 코드가 나오면, 그러면 이 어셈블리 코드를 이제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단은 이제 빼버릴 거고요. 코드 최적화를 다룰 수 있으면 코드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이렇게 찍다 보면 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 구조를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휘 분석기라는 거를 통해서 어휘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토큰 스트림에서 토큰들로 쪼개 나갑니다. 이 토큰도 보면 이게 너무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for문 하면은 그 for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컨디션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초기화하는 부분, 컨디션 부분, 그 다음에 인크리멘탈 부분, 그 다음에 바디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나게 되면 이 컬리 브레이시스로 나와 있는 이 블럭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런 인티저 베리어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인티저 베리어블 세마이콜론 이렇게 하면은 변수를 할당한 거지만 베리어블 10 이렇게 하면은 변수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토큰을 쉼표랑 혹은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토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 트리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신텍스 트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미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텍스 트리 object syntax tre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해당 object syntax tree를 따라다니면서 traverse 한다고 하죠. 순회하면서 중간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중간 코드에 대해서 코드 최적화를 하고 목적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계어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요 기호표라고 하는 게 이제 심볼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에러 처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에러 처리에 따라서 우리는 뭐 어휘 분석이나 신텍스 분석, 뭐 시멘틱 분석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는 게 이제 아주 간단한 C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런 기호들이 있죠. 이거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제 sub C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assign statement sub C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C 문법에서 일부분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고 assign statement는 지금 보면은요. 지금 assign statement부터 시작하는데 assign statement는 left hand side 가 있고 그 다음에 equal 표시 여기 assign 심볼이죠. 심볼입니다. 있고 expression으로 되어 있고 left hand side는 variable이다. 정의를 한 거죠. expression은 expression 더하기 그 다음에 뭐 terminology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덧셈으로 되거나 뺄셈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텀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요 바가 이렇게 있죠. 요 바는 오어입니다. 또는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 플러스 터미널로지로 될 수도 있고, 이거나 1번 항목이나 2번 항목이나 3번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텀 곱하기 팩터 나누기 팩터로 될 수 있고, 이 팩터는 이제 베리어블, 넘버 혹은 소괄호의 익스프레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베리어블은 아이덴이라고 지금 이렇게 됐네요. 아이덴티파이어 이고요. 아이덴티파이어에서 보게 되면은 괄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레터의 바, 그 다음에 레터, 바, 디짓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이렇게 딱 보면은 레터나 그 다음에 바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레터하고 디짓하고 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거 그러면은 우리 아이덴티파이어 의 정의죠. 아이덴티파이어는 처음 시작 문자가 문자이거나 아니면 바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요거는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자 혹은 숫자 혹은 바로 언더바죠. 언더바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exist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concatenation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데, 뭐 regular expression을 하게 되면은 letter 혹은 바의 대거의 그다음에 letter의 digit의 바의 스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letter는 A부터 Z 소문자로만 하네요. 대문자는 없네요. 그다음에 digit은 0부터 9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규칙 1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여기에 지금 다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생성규칙 1번 sub C는 assignment statement로 치환이 됩니다. 자, 생성규칙 2번 assignment statement는 left hand side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assign 심볼이 온다. 그 다음에 exp가 온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세마이콜론으로 끝나는 게 이제 statement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한문 C 언어를 제 위에 그림 2-4죠. 2-4를 취한문을 C 언어의 취한문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취한문 assign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사칙 연산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곱하기,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높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연산자가 왼쪽 결합 법칙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수식을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을 정의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산수식의 괄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는 첫 글자가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부터 영문자, 숫자, 언더바가 올 수 있는데 길이 제한 없고, 그 다음에 숫자는 0과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문자는 A부터 Z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예제, 이 취한문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 예제 위에 있는 그림 2-4의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assign statement가 valid한지, 그 syntax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자, 여기서는 leftmost derivation 해서 우리 문법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
그 맨 처음에 시작한 게 subC부터 시작했잖아요. subC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취한문, 요 취한문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ubC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풀이되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수식을 주고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그다음에 문법을 준 다음에 그게 이제 leftmost derivation을 통해 가지고 valid한지를 확인하는 것. 그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규칙 1번을 적용하고 이렇게 매칭을 계속 문법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ssignment statement, 자, left가 치환이 되고 그 다음에 assignment statement는 LHS의 expression. 지금 보면 최대한 여기 위에 있는 취한문에 가깝게 지금 계속 매칭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규칙 2번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만큼 매칭이 됐고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 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expression 이렇게 있죠. 근데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지금 보면은 베리어블이래요. 그래서 적용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베리어블에서 아이덴티파이어로 규칙 7번 적용했고 그 다음에 letter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레터에서 n 나왔고 그 다음에 레터 1번 I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 이렇게 나왔죠. 규칙 10번에서 term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term에서 이제 factor 나오고 괄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규칙 4번 여기서 exp 마이너스 term factor 이렇게 나오고 variable 나오고 identifier 또 나왔고요. 그래서 쭉 따라가면 POA 해서 terminology, factor, number, digit 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문법에 맞는 문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 맞지 않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좀 더 복잡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한문 NI 이렇게 해서 BA, PO, 60, NI, 뭐 ABC 이렇게 지금 아이덴티파이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 빼기, 더하기, 나눗셈, 더하기 이렇게 심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알아보는 건 처음부터 leftmost derivation을 통해 가지고 지금 또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subC에서 assignment statement로 치환이 됐고 그 다음에 요 표시 있죠. 요 표시 이게 derivation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subC를 LHS variable identifier 그래서 NI까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여기까지 했던 게 위에서 그 예제 2-1번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치환을 하는데 이 치환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규칙들 2-4 규칙들을 보면서 이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요 덧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하게 되면은 그릴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이 뺄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덧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이 EXP를 보게 되면은 EXP의 생성 규칙을 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자, 이 생성 규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EXP가 이 EXP 더하기 term, EXP 마이너스 term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할 거냐의 이슈인데요. 지금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한다면 요
이게 덧셈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규칙 4번 또 다시 적용해서 요 AXP를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로 대체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왼쪽에 있는 거 규칙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그 다음에 치환하는 식에서 뭐 expression statement라고 하는데 문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 식이라고 치환하는 토큰이라고 할까요? 토큰에 대하여 왼쪽으로 있는 것부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leftmost derivation이죠. 그래서 이 leftmost derivation을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xp 텀으로 바꾸고 텀에서 곱하기가 나오고 팩터가 또 나오고 베리어블 나오고 이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생성 규칙 8번 하면은 되게 길어요. 근데 그래서 B, A 근데 이제 이러한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지루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BA, PO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 치환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자단 유도를 통해 가지고 문법에 맞게끔 그 맞는 문장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텍스 트리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leftmost derivation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syntax tree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stract syntax tree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요, 일단은 요 다음과 같은 취합문이 있다고 했을 때, 네, 또 갑자기, 네. 잘 안 되네요, 갑자기. 자, 이렇게 취합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취합문에 대해서 우리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취합문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컴파일러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다음 취합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ni, ba, po, 그 다음에 ni, abc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각각의 것들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지금 요 60, 50, 요 두 개는 넘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휘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살펴보면, 지금 보면은 ID 1번, 그 다음에 심볼, 그 다음에 ID 2번, 그 다음 심볼, ID 3번. 그래서 요 ID라는 거를 이제 뭐로 하느냐면, 심볼 테이블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나오면 아이디 1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볼 테이블에 에서 1번 항목을 찾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마이너스
심볼이죠. 넘버 60이고요. 플러스 심볼이고 또 ID 여기 보면 NI 이렇게 나왔죠. ID가 있고 그다음에 슬래시 나누기가 되는 거죠. 심볼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괄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 또 이렇게 나오고 ID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심볼, 넘버 그 다음에 닫는 심볼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으로 문장을 끝내는 심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문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그냥 그 토큰들을 구분하기만 합니다. 토큰을 구분함.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기를 통해서 구문을 분석하는데 이 구문들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좋은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트리를 보면은 스택을 사용해서 이제 순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회를 할 때 트리에서 트리를 순회할 때 이 스택을 사용하는데 이 스택에 있는 컨텐츠 있죠. 에 따라 에러를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컴파일러를 작성을 해서 이제 오류가 컴파일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입력 소스 코드가 있으면요. 우리 컴파일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입력 파일, 소스 파일이 있으면 이 소스 파일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으면 그러면 기계어로 변환을 하잖아요. 근데 오류가 있는 케이스가 있죠. 오류가 있으면 어떤 오류인지 보고해 주죠. 자, 이 보고해 주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스택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괄호를 열었으면 항상 괄호를 닫아줘야 되는 이 짝이 맞아야 되죠. 짝이 자,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괄호를 열었는데 괄호가 닫힘 괄호가 짝이 안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문 분석기에서 그 구문을 분석하는 경우에 일단은 어휘 분석기에서 모든 토큰들을 전부 다 처리를 했는데 이 토큰이 남아있다. 여는 토큰이 남아있다. 닫는 토큰이 지금 보면 닫는 거죠. 괄호를 닫는 괄호가 나와야지만 여는 괄호를 빼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닫는 괄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는 괄호는 스택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트래버스를 끝났을 때 토큰이 남아있다면 처리되지 않는 토큰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구문에 있어서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 분석기에서 Object Syntax Tree라는 형태로 지금 다음과 같이 트리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ssignment Statement는 왼쪽이 이제 ID,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트리 형태로 관리를 하죠. 자, 이 트리 형태로 관리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리커시블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커전이죠. 자, 리커전을 사용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리커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논리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 최적화기 옵티미제이션이죠. 그 옵티미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 코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중간 코드 생성기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분석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렉시컬 어나리시스 혹은 스캐너, 뭐 스캐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C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읽어들여서 토큰이라는 그 문법적 단위,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단위로 분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어에서 ABC 이렇게 있으면 A, B, C 해서 요 한 묶음이 지금 그 문법적 단위인 거죠. 아이덴티파이어죠.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if 언더바 a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때 보면 if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if라는 키워드 있고 if 언더바 a라는 것은 아이덴티파이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아이덴티파이어와 이 키워드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 키워드하고 아이덴티파이어를 구분하는 거, 뭐 if and else로 구분하는 거,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아이덴티파이어에서 if and else로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키워드 매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if라는 키워드 자체는 매칭할 수 있지만 아이덴티파이어에서 if a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매칭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if a라는 변수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떠한 시퀀스 그 알파벳 시퀀스나 아니면은 디짓 시퀀스가 나타났을 때 이게 밸리드한 아이덴티파이어인지 아니면 이게 키워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synthetic entity로 분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 분석 혹은 토큰을 잘라서 토큰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어휘 분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렉시컬 어널리시스, 뭐 렉시컬 어널라이저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툴 자체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뭐 렉스나 뭐 바이슨, 네, 바이슨,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이런 렉시컬 어널라이저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렉시컬 어널라이저라는 것을 개발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유한 상태를 가진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오토마타죠. 이런 오토마타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하고, 터미널 기호. 터미널 기호라는 요 터미널 기호는 맨 마지막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Abstract Syntax Tree의, 그 리프 노드에 있는 것들을 이제 터미널, 심볼이라고 이야기하죠. 토큰의 종류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컨스턴트, 키워드, 오퍼레이터, 딜리미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4에서, 그림 2.4의 문법을 보면은, if문, else문, assign statement에 있었었는데, 이 키워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없으면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2.4에서는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4에서의 assign 스테이트먼트였죠. 이 assign statement의 그 문법에서는 예약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수 0이나 양의 정수만 허용하고 좌측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고 치환 연산자 assign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식별자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으로 구분을 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용해서 정규 문법이라고 하는 레귤러 신텍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이 식별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방정식처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s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a 언더바 a는 a 혹은 DA, 언더바 A, 아니면 입실론. 이렇게 해서 정규 표현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S는
지금 보면은 L, 그다음에 대거는 5어죠. 언더바 A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LA죠. LA네요. 그래서 레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또는 언더바로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컨캐트네이션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LA, DA, 이 D가 디짓이죠. 언더바 A. 입실론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표현하면은 L 레터 또는 digit 또는 언더바의 A 또는 입실론이 됩니다. 여기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거 사용해서 지금 뽑아낸 거죠. 자, 그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면은 S는 L 플러스 바의 A인데 그거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자, 상수는 다음과 같이 양의 상수니까 D의 대거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연산자는 5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구분자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유한 오토마타, 파이널 스테이트 오토마타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 스테이트 오토마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